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9인데요. 강경희 칼럼입니다. 논설인이시네요. 윤미향 결국 4년 세비를 다 받아갔다. 이런 제하에 대한민국 좌파 그들이 살아가는 법, 말로만 정의, 국회 입성에 특혜 누리며 횡령과 비리 드러나도 마녀사냥이라 버틴 생경좌파의 교본, 이런 내용을 아마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여 남았다. 눈뜨고 코베인 심정으로 황당한 행태들을 지켜봐야 했다.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윤미향 의원도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4년 전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이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되자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횡령 의혹,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사전 인지 등을 폭로했다.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비리 의혹 보도가 쏟아졌다. 여론조사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였지만 윤 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함께 활동했던 마포 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업무상 횡령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인 작년 2월에 혐의 7개는 무죄, 1억 35만 원의 횡령 등 횡령 혐의 중 1,700여만 원은 유죄인 1심 판결이 나왔다. 작년 9월 2심에서 형량은 높아졌다. 형량액 8천만 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윤 씨가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 국회의원 인기를 다 채운다.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했던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윤 씨 사전 인지설도 그새 사실로 밝혀졌다. 변호사 단체가 소송을 통해 애교부에서 면담 기록을 넘겨받았다. 당시 애교부는 합의 타결 전날까지 윤 씨를 총 4차례에 걸쳐 만나 내용을 미리 공유했다는 문건까지 있었다. 국권이 버틴 의원 윤미향의 4년 의정활동은 어땠을까? 21대 국회는 법안 2만 5천여 건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법안 통과율은 35%였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09건, 가결은 2건이고 16건은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위안부 관련 법안 중에는 위안부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법안이 철회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줄곧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2022년 11월 북한이 우리형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20여 발을 퍼부은 날 북한 규탄 대신 한미연합 공동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작년에는 애교부 차량 의전을 받아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재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논란이 되니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재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의 찬성으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기권한 7명 중 한 사람이다. 올 초에는 친북 성향 인사들을 모아 놓고 국회 토론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 친일 청산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 북쪽은 성공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는 발언도 나왔다. 이 발언자는 최근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을 옹호하려고 이대 정형외과에 다녔던 이모 1935년생 1948년에 무릎 낭낭클럽에서 김한란에게 걸렸다고 황당 주장을 했던 바로 그 여성 활동가다. 이런 성향의 좌파 단체와 인사들을 국회에 모아놓고 임기 마지막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35년생이면 48년이면 13살이네요. 지난 3월엔 전쟁을 부르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즉각 중단하라는 사회 단체 합동 기자회견,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 공세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적대와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의 22대 국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이뤘다. 사실 윤미향씨 논란은 복잡할 것이 없는 사안이다. 국내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운영, 교조주의에 빠지면서 성역화된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잘못을 바로잡고 조직과 목표를 재정비하면 된다. 2008년 별세한 고 신미자 할머니가 생전에 정대협 활동에 문제 제기한 적도 있지만 덜 부각됐다. 윤 씨가 국회의원이 되려 하자 함께 활동해온 내부인 이용수 할머니가 비리를 폭로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본인과 조직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인데 책을 내고는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운동을 억압하는 화살촉에 나를 끼어 공격하는 것이 저들의 진짜 목적일 것이라고 했다. 1700만 원 횡령 유죄가 난 1심은 무죄로 끝난 마녀 사냥이라고 했다. 형량 높아진 2심은 비록 유죄를 선고했지만 나 스스로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윤미향 논란을 되돌아본 건 21대 국회 종로를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짤막한 뉴스 때문이다. 한 일본 중학교 교장이 편의점에 레귤러 사이즈 컵에 라지 분량의 커피를 내려받아 회당 70엔 약 630원, 7차례 490엔, 우리나라는 하나로는 4,410원 이득을 본 것으로 30년 몸 담은 교직에서 쫓겨나고 억대 퇴직금도 못 받게 됐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위원회는 최고 수준 징계로 파면했다고 한다. 법적 판단보다 엄격한 개인윤리, 직업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는 뜻이다. 일본 이렇게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가? 이런 일본을 향해 사죄받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민단체 출신이 자신의 비리나 잘못에는 한없이 간대하고 문제가 드러나니 마녀사냥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법적 정의조차 지연되고 4년간 국회에서 받아간 세비를 회수할 장치도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행태를 또 얼마나 봐야 할까라고 우리 강경희 논설위원이 정리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부언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내지는 또 한번 혹시 제 영상을 보면은 찾아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2대 국회 좀 기왕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든 간에 또 어떤 당의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정말로 당부하건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